네, 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 시험 민법 교재 리뷰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뭐 오늘 보니까 뭐 합격자 발표도 벌써 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뭐 한 몇 주, 1, 2주 사이에 계속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뭐 합격하신 분들은 사실 뭐 정말 축하드리고 네, 정말 기쁜 일이지만 사실 이제 로스쿨 입학이 끝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사실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이게 일종의 뭐 치킨 게임의 성격이 있는 게 들어가기 전에 그냥 다 같이 안 하면 상관없거든요. 서로 서로 좋은 건데 그러니까 뭐 반대로 행동하시죠. 예, 다들 선행 열심히 하시고 제가 뭐 가르쳤던 분은 로스쿨 입학하기 또 전에 리트를 보기도 전에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 한 뭐 거의 한 1년 전부터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뭐 그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 학원에서 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이제 거기를 다니는 건 사실 뭐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게 뭐 제가 팔기인데 저 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뭐 저는 뭐 공부를 뭘 그때 하진 않았지만 음, 그런 걸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민법을 처음 선행하시는 걸로 이제 시작하시는데 뭐 그런 때도 좀 오늘 드리는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로 하죠. 일단 그 교수님 저 기본서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이 여기 나와 있는 뭐 김준호 교수님 민법 강의나 뭐 송덕수 교수님 신민법 강의나 지원님 교수님, 김영배 교수님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가셔서 수업을 하시면 이제 이런 교재 말고도 교수님이 쓰신 교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아, 뭐 딱히 뭐 그렇게 그 본인이 교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뭐 강의안을 만들어서 이제 따로 나눠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공부를 이제 시작할 때 어, 어, 교수님 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시작하시는 책들은 주로 이제 한 이 네 권 안에서 거의 결정되는 것 같아요. 뭐 김영배 교수님 민법학 강의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교수님이 이어받으셔서 세 분 공저로 뭐 김규현 교수님, 김명숙 교수님 이렇게 이어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뭐 김준호 교수님, 송숙 교수님 책이가 요즘엔 제일 선행 단계에선 좀 많이 본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김준호 교수님 민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기억으로 한 2000년대 초반 쯤에 좀 유명했거든요. 처음에 그 김준호 교수님 민법 강의란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민법을 한 책으로 낸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뭐 물권법, 뭐 채권법 이렇게 한 권씩 각 권으로 공부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준일 교수님이 그 책을 한 1000페이지 내외로 처음에 이제 민법 강의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정말 잘 정리돼서 책을 뭐 지금 뭐 강사들이 쓰는 교재 못지않게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하셔서 그렇게 책을 한번 내셨는데 이제 이게 당시 수험 사법시험에 있던 수험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 거의 뭐 모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분들은 거의 김준일 교수님 책을 들고 다니고 거의 1차, 2차 가리지 않고 그 김준일 교수님 민법 강의 책을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해서 그 당시 이제 김영배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지원인 교수님 책, 그다음에 이제 성덕수 교수님 책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민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 권짜리 민법책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 한 권짜리 책이라는 게 좀 사기성이 있는 게 뭐 한 권이 2,000페이지 뭐 그게 한 권입니까 사실? 예, 예, 그게 뭐 그렇긴 한데 뭐 김준일 교수님 책은 지금은 엄청 두꺼운데 이게 뭐 실제로 그러셨는지 뭐 그런 소문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 지금은 이제 대법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한양대 로스쿨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창수 교수님, 양창수 대법관님이 그 학생들이 이제 이 책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그게 좀 보기가 좋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김준일 교수님 책이 뭐 제가 정확한 어디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뭐, 뭐 여러 가지 책을 좀 짜집게 한 책에 불과하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 종이와 칼로 만든 책, 뭐 종이와 풀로 만든 책이다. 칼과 가위와 풀로 만든 책이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그런 얘기가 돌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김준일 교수님이 뭐 들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문이 돌고 난 이후에 그 김준일 교수님 책이 그 민법 주회에 있는 각종 이론들을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엄청 두꺼워졌죠. 그래서 지금의 김준호 교수님 민법 강의 책은 설명이 매우 자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김준호 교수님 스타일대로 뭐 그나마 이제 교수님들 책 중에서 좀 쉬운 서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별다른 교수님 책을 꼭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김준호 교수님 민법 강의 책을 보시는 게 그날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싶긴 하고요. 송덕 교수님 민법 강의는 제가 공부할 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그 저도 이제 일하면서 이제 민법 책을 하나 뭐 좀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제가 다른 교수님 책은 다 있었는데 송덕수 교수님 책이 없어서 그 민법 강의를 오래 샀거든요. 오래 사서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송덕수 교수님의 그 명성은 사실 그분이 뭐 그 책에 뭐라고 써놨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재 자체도 사실은 뭐 한자 한자 정말 그 내공이 느껴지는 교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사실은 그걸 느끼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설명이 그리고 또 이렇게 성덕 교수님 민법 강의 같은 경우는 또 축약이 되게 또 많이 돼 있어요. 페이지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지금 김진호 교수님 책 빼고 송덕수 지원님, 김영배 교수님 책은 이제 민법 강의 안에 가족법까지 다 있는데 김진호 교수님은 그 제가 알기로는 민법 강의에 가족법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지상의 차이보다도 김진호 교수님이 훨씬 더 설명이 자세하죠. 다른 분들보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 뭐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김진일 교수님이나 홍석수 교수님 책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인 교수님은 저도 이제 한번 공부할 때 이 책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책도 뭐 판례 정리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도 뭐 무난히 이 책으로 해서 그때 당시 사법시험 1차도 무난히 붙었고 그런데 어 이분이 작년엔가 아마 민법 강의 말고도 이제 민법 좀 축약해가지고 민법 원론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어, 저 그 책을 사서 보진 않았는데 뭐 학원 강의를 하신다는 분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봐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민법 강의 책에서 좀 요약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아마 뭐 고려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지원인 교수님 책이나 김용배 교수님 책을 뭐 강제로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미리미리 좀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는 선행 때 이걸로 공부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있는 김은배 교수님 민법학 강의는 사실은 요즘에 보시는 분들이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해당 수업을 들으시는 분 외에는 잘 없으실 텐데, 이게 이제 김영배 교수님이 사실 제가 이제 학부 때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이분 수업이 너무 전달력이 좋아서, 어, 저, 저 학교 다닐 때 저 학번이나 제 밑에 저 윗분 선배들은 사실은 김용배 교수님 덕분에 민법을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강의여서. 근데 이제 책 자체는 이제 이분이 이제 김용배 교수님이 워낙 소수설 쪽을 택하시다 보니까 음, 좀 수험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채권법 쪽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채권법은 아닌데 채권법 쪽을 주로 소설이 많은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주로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민법 총칙이나 물권법 쪽은 또 서술이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음, 김영배 교수님 민법학 강의도 요즘에는 아마 서술이 좀 책을 이제 아마 넘겨주시고 직접 쓰진 않으실 것 같은데 나름 뭐 보셔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책을 뭐 평가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사실은 어 저처럼 뭐 이 그 사립 사교육으로 뭐 민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죠. 이분들이 이제 평생에 연구를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책들은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힘든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효용성의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이제 좀 살펴볼 건 책들은 이제 학원에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특화해서 만든 책들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윤도환 교수님 민법의 맥이나 박성수 변호사님 민법의 정리가 한때는 이제 부도의 투탑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메가 쪽 메가 로이어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도 좀 유명해지셔서 정현석 변호사님하고 뭐 소영근 변호사님 책도 사실은 요즘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저는 정현석 변호사님 책은 본 적이 없고 그 소영근 변호사님은 사실 그 사법시험 때부터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영근 변호사님은 이제 제가 또 제일 친한 친구를 리크루팅 하셨던 그런 인연도 있어서 제가 책을 어, 출판할 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보고, 뭐, 윤동환 강사님 민법의 맥이나 박성준 변호사님 민법의 맥은 사법시험 당시에 나왔던 책으로는 한 번씩 다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 정현석 변호사님 노스쿨 민법의 정석은 제가 이제 언뜻 책을 그때 이제 저도 참고 삼아 이제 모든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 모든 수험생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서술이 아니라 중간에 좀 이렇게 어미가 좀 없게 좀 요약이 좀 많이 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책은 좀 평가하기 힘들긴 한데 어, 윤동환 변호사님이나 박성수 변호사님 책은 사실 역사도 되게 오래됐고 이게 뭐 판이 거듭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사실 1타 강사 1타 2타 강사들이 그 책으로 공부하면 되게 안전한 게 음, 이, 이분들 강의나 이 교재에는 오류가 있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거느리신 이, 이 책을 본인들이 다 일일이 다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좀 거느리든 자기 수하에 이제 군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교정도 보고 뭐 테스트도 하고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에너지와 그
모든 시간을 투여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변호사 시험에 특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기출이라든지 뭐 예상 판례라든지 이런 걸 정말 어, 정치하게 배치하고 디자인도 신경 많이 쓰고 뭐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앞에서 설명드린 교수님들의 명접, 그런 서술은 본인들이 이제 학업적으로 성취하신 거를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판례도 해석하고 본인의 생각도 정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훌륭하신 거고, 이 강사님들이 쓰신 기본서는 수험에 있어서만큼은 뭐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사실 뭐 어느 책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이게 특히 이제 윤도환하고 박성수 사이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좀, 윤도환 강사님은 사실은 그 변호사 실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강사를 계속 하신 분이라서 그분 고유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박성수 변호사님은 본인이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소송에서 쓰는 그 치고받는 이런 식의 서술이 저도 되게 익숙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박승수 변호사님도 변호사시다 보니까 그런 서술에 익숙해요. 아마 연수원에서 면 이제 더 그런 교육을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 박승수 변호사님은 사실 민법 강사긴 하지만 사법시험 2차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법 쪽에 더 일타 강사셨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법하고 연계 같은 걸 고려하면 민법의 정리도 괜찮은 책이고요. 뭐 소영근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 그 세종에서 그니까 빅펌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소영근 변호사님도 정말 대단하시죠. 사실 그 이 책 자체가 그 민법 논점 민법 강의나 그 소영근 변호사님 책은 기본적으로 되게 강사님 책인데 두껍고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 그러면서도 사실 버릴 말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영근 변호사님 책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게 대형 빅펌에서 이렇게 큰 돈을 받고 글을 쓰시는 분이 교재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 정리나 이런 법리를 정리하시고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이런 게 사실 정말 타의 투중을 불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소영근 변호사님 책이 좀 두껍죠. 예, 두껍고, 그러니까 소영근 변호사님은 그런 좀 타협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는데, 아, 나와서 일을, 여러분들이 나와서 변호사를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 책에서 줄일 마음은 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영근 변호사님이 아마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 파이널 강의를 할 때, 그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할 때 또 무슨 교재를 또 만드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서 그걸 또 기본서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봐본 적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소영근 변호사님 책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조영석 변호사님 책은 제가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전에는 이제 윤동환 강사님이나 박성수 변호사님 그 부동의 투탑이었다면, 전현석 변호사님도 어느새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은 뭐 3강 체제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현석 변호사님으로 공부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더 이게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제가 이제 책을 보지 못해서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좀 저도 그 교재들 참조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교재만 보고 드는 생각은, 정현석 변호사님은 좀 양을 좀 컴팩트하게 줄이면서 빨리 이제 민법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르는 걸 초점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사법시험 패턴에 아무래도 윤도한 강사님도 그렇고 박성수 변호사님도 그렇고 사실 소영근 변호사님도 사실은 뭐 그쪽의 부류의 강사님이시거든요. 이제
민법은 어차피 많으니까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신 분이라면 정영석 변호사님은 좀 특히 이제 선행 단계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 전체 민법 체계를 빨리 잡고 본인이 민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빨리 길러서 그러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닐까. 그런 유의 책이 그런 목적의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전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로스쿨 체제에 조금 더 특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듭니다. 사실 이제 윤도환 강사님, 박성수 변호사님, 소영근 변호사님 모두 이제 사법시험 당시에 책들을 쓰셨던 분들이라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양을 이렇게 막 줄이려고 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뭐 이렇게 막 효율적 극단의 효율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스타일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주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양을 줄이기가 쉽지 않죠. 사실 민법 같은 경우에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리만 선명하는데도 사실은 2달 넘게 걸려요. 사실은 이 제가 이제 97학번인데 98년도에 이제 그 사법시험 준비하러 하려고 여름방학 때 신림동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때 당시에 98년도 20년 전에도 민법 완강이 2달이었어요. 2달. 2달. 월화수목금토에서 2달을 꼬박 해야지 여름방학 2달 동안 꼬박 해야지 민법이 한 강의가 끝났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20년 동안 또 판례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데 이제 그거를 이 겨울방학 내내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선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상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사적 기본서를 선택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강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어, 본인이 이제 좋다 생각되시는 분을 선택하시는 게 기본적인 선택의 방법일 것 같고요. 어, 이게 나중에 그 공부를 하시다가 한 번 정도는 바꿔도 되거든요. 한 번 정도 바꿔도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오류 같은데 본인이 이제 공부하다가 나중에 본 책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박승수 변호사님 책을 공부하다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윤두환 강사님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민법 배기 좋다고 생각하시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강사분들 책 사이 뭐 소영근 변호사님의 정영석 변호사님 책은 제가 모르겠고 윤동환 변호사님이나 박승수 변호사님은 조금 스타일이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좀 잘 맞는지 안 맞는지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을 보시고 샘플 강의 보시면서 한번 서점 가셔서 책을 한번 떠들어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교수자하고 강사자 얘기를 잠깐 뭐 드렸는데 어,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다시피 교수님 책을 먼저 보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강사저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뭐 그러면 좋죠. 그게 사실은 교수님 책으로 이제 학문적인 탄탄한 기반하에 정말 내공이 담긴 그런 논리적인 체계를 갖춘 책으로 공부를 쭉 하다가 그걸 좀 토대를 쌓은 다음에 강사적 기본소로 좀 로스쿨이나 변호사 시험에 특화해서 정리해서 암기하는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로스쿨 그는 그냥 그 예전에 사법시험처럼 1차 시험을 보고 다시 이제 2차형 서술형 시험을 보고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여러분 중간 시험 보시면 바로 사령 나옵니다. 바로 사령 나오고요. 예, 어,
하다가 이제 로삼 되면 이제 갑자기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저가 유료로 지금 강의 강의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상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주로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이 사례형을 어떻게 하느냐, 사례형 위주로 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걸 되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잡아서 그 유형 중에 하나, 사례형을 잡아서 그걸 정말 중점적으로 파고 나머지는 이제 막판에 어찌어찌 좀 커버하는 이렇게 나가는 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사절을 먼저 보는 게 사실 요즘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왜냐면 당장 4월에 당장 4월에 어, 4월이면 많이 남지 않았죠.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 그 정도 하고 이제 여러분 그 정도 공부하고 바로 사령 답안지를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 기본서를 보고 다시 강사절 이런 스타일로 가기에는 이제 시간상으로 너무 모자라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시면 각 교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교수님들이 쓰시는 강의안도 있을 수 있고 따로 교수님 교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교수절을 공부하고 강사절을 공부하고 다시 로스쿨 가서 개별 강의안을 또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책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공부한 책이 너무 많아지면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수험적으로는 공부를 차라리 안 한 게 나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수조에서 얻을 수 있는 좀 내공적인 측면, 논리적인 완결성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그 해당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강의안이나 해당 학교의 교재 이걸로 좀 보충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는 강사저에서 이제 학원 강의 한번 들으시면 이제 그 책을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 책에 나름 정리를 하면서 반복해서 숙달하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정석적인 거고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수님 책은 뭐 안 좋다는 건가요?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선행 단계에서 처음 하는 거랑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강사님 책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메인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예. 제가 뭐 교수님 책이 뭐라고 뭐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 뭐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고요. 어, 사실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어, 사례집도 따로 많이 보는데 이게 이제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 대체로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학기에 최소한 5학점? 5학점 정도는 민법 관련 과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그러니까 책을 뭐 그냥 읽고 사례를 보면 바로 써지면 좋은데 사실 사례집을 좀 참조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하고 학교 내신하고 좀 다른 게 뭐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문제가 나오면 이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쟁점을 한 10개라고 하면은 한 5, 6개 정도 찾아서 쓰면 잘 썼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 계매 같은 경우에는 A하고 A뿔 이런 것도 나누게 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나오는 정말 모든 쟁점을 다 찾았어야지 겨우 A뿔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례집의 용도에 따른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사실 내신 대비해서는 박성수 변호사님 민법 연습이 제일 좋아요. 이게 어 그 사례수 자체도 제일 많고 그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설명도 뭐 제일 자세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일 뭐 내신 할 때 좋은 게 조금이라도 관련이 좀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 문제랑 아주 조금이라도 쟁점이 연결돼 있으면 다 써 있어요. 다. 그러니까 좀 빠진 쟁점이 없게 서술돼 있는 그런 사례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단점은 이제 박승수 변호사님 민법 연습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은 좀 실전적으로 정말 실전에서 그렇게 서술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실전에서 박승수 변호사님 민법 연습처럼 서술하는 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물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양이 너무 그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힘들고, 그러니까 다만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좀 기초를 닦는 데는 좋은 책입니다. 소영근 변호사님 사례집도 이제 있는데 그 책은 뭐 그것도 뭐 논점을 빠뜨린 건 아닌데 소영근 변호사님은 좀 더 이제 좀 실제 답안지에 옮기기 편하게 정말 압축해서 서술을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사례에서 좀 애매하거나 좀 이게 좀 사례에서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이런 것들도 되게 명쾌하게 서술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 손금 변호사님은 정말 어, 이렇게 확실히 일을 많이 해보신 분은 좀 사례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공부하다가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제 어, 내신에서 조금 욕심이 많으시다 그러면 박승수 변호사님 사례집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사례 보는데 좀 감 좀 익히고 좀 실제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하다. 사실은 사례 저도 이제 그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뭔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송금 변호사님 사례집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기출 사례집을 이거 말고도 이제 기출 사례집을 좀 보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법시험 사례도 사실은 뭐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중간기말 시험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때는 사실 사법시험 기출까지 볼 필요는 별로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 기말 시험을 볼 때는 진도가 좁으니까 그 안에 있는 기출 문제를 보면 좀 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교수님들이 사법시험 문제를 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중간 기말 같은 경우에 이 진도 범위 내에서 사법시험 기출이 뭐가 있지? 이럴 때 이제 볼 수 있는 교재들이 어, 윤도환 강사님 그 사법시험 기출 풀이집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이 제일 좋긴 했는데 그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한 권 구해놔서 이제 어, 그 중간 기말 볼 때 해당 진도 범위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고요. 그거 말고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 이제 변사기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 기출하고 사법 시험 기출 중에 이제 중요 기출 이런 걸 좀 모아놓은 사례집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있는데 그걸 선택해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뭐이 정도면 이제 사실 사례집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이걸 뭐 다 사서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이 중에서 좀 선택해서 한 권 정도 선택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본인 민법 공부하실 때 나중에 하시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그때그때 해당 범위 내 케이스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이 공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사례 서술돼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특히 충고들을 드리는 걸로는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답안지도 팔거든요. 지금 뭐 인터넷 서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답안지도 팔고 아마 학교 가셔도 그 로스쿨에 있는 해당 그 군내에 있는 서점에 문구점에 가시면 그 학교에서 그 쓰는 답안지를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하셔서 선행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써보지 않으면 사실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의 차이는 정말 커요. 커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공부하시다 보시면 본인이 공부를 대단히 많이 했다고 느끼는데 막상 사례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지금 로스쿨에서의 그 공부는 직접 성적에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5학점인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교재로 공부하실 때는 사실은 어, 선행이란 말부터를 그냥 지워야 돼요. 사실은 지금이 12월인데 이제 뭐 여러분 발표 나고 뭐 발표 났으니까 좀 들뜬 기분에 한 2주 흘러갈 테고 뭐 빨리 공부를 마음 잡고 하셔봐야 지금 12월 20일 경부터 하실 텐데 그러면 1월, 2월 반, 그러니까 2달 반 하고 뭐 3월 들어가자마자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3달이죠. 3달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의 변호사 시험과 유사한 수준 레벨까지는 아니어도 어, 어쨌든 간에 법학 시험을 그냥 사례형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공부하는 것 자체가 4월에 중간 시험을 본다는 거는 전공고사를 본다는 거는 지금 공부하는 게 그대로 그때 성적과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어, 저도 이제 그 선행 수업을 뭐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걸 했는데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원래 이제 A뿔 받으실 분이 뭐 원래 이제 10분이나 막 정말 성적이 안 좋으실 분이 선행을 해서 A뿔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게 그 정말 그 공부하는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러니까 단계를 한 단계 정도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선행 공부를 안 했으면 C를 받을 사람이 B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는 되거든요. 이렇게는 되는데 뭐 생각만큼 선행을 한 사람과 선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다란 그 말은 맞는데 사실은 그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해도 지금 저한테 배우셨던 분 중 몇 분은 어, 거의 1년 가까이 선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죠. 그리고 지금 뭐 어,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학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만 해도 뭐 정말 거의 모든 학생이 학원에 있다시피 했거든요. 선행 때문에 거기 뭐 신림동에 있는 학원이나 메가 쪽은 뭐 정말 대박이 났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감안하면 정말 이런 분위기 감안하면 안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공부를 지금 안 하면 처음부터 그냥 하다가 그냥 열심히 나름 했는데 성적표에 C가 뜨는 꼴을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에 처해 있다 여러분은. 정말 바보 같은 거죠. 다 같이 안 하면 되는데 그런 아주 바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로스쿨은 사실은 한 번 치고 나가면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건 사실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건데 처음에 이제 중간 시험 때 성적이 뭐 A, B, A 몇 개 이 정도 나오면 A가 몇 개 뜬다 이러면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바탕으로 계속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 반대로 중간 시험 뭐 1학기, 1학년 1학기 성적이 막 끝에서 C가 뜨고 유급을 겨우 원하는 수준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사실 예, 로스쿨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공부를 못 하셨던 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되면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리고 이제
빅펌 쪽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좀 잘 받아놓고 1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을 잘 받아놔야지 이제 성적이 좀 돼서 인턴 나가시는 데도 좋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학년 1학기 성적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로스쿨에서 그 생활하시다 보면은 음, 이게 고시 고시처럼 아침에 가서 자기 맘대로 이렇게 계획을 딱딱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인강 듣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있는데 막 학부랑 똑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과목 수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으면 어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되게 정신이 없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미리 공부를 해서 정리가 잘 된 교재를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유리해서 그걸 활용해서 중간 기말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로스쿨에서 키워드는 S입이에요. S. 그러니까 기존의 사법시험이나 뭐 다른 고시나 다른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는 키워드가 복습이거든요. 복습인데 로스쿨은 아니에요. 로스쿨은 무조건 S입이에요. S. S를 해야 S를 꽤 많이 하고 S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해당 로스쿨에 가셔서 수업을 100% 활용할 수 있고 100% 활용을 해야지 수업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지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나아가 변호사 시험에 대한 압박이 없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변호사 시험하고 그 학교 수업하고 분리가 되면 공부를 2배로 해야 돼요. 2배로.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노파심에 뭐 로스쿨 지금 뭐 합격자 발표 듣고 기쁜 마음에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좋아하시고 일주 정도만 좋아하시고 그 뒤로는 잊고 이제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맡은 건이 그러니까 민법 이론적으로도 되게 좀 고난이도의 사건을 맡았거든요. 이게 그 채권자의 규책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쪽 사안을 맡았는데 이런 사안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맡았는데 아 이제 지금 방송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새벽 지금 3, 4시인데 지금 한 2시까지 그 소장을 썼어요. 소장을 초안을 쓰고 이제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데 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지금 선행으로 공부하시는 민법 교재나 이 지금 이 공부들을 변호사 되시면 평생 이렇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활용해야 되고 공부도 계속 하셔야 되고 이런데 음, 기왕 이렇게 기왕 공부할 거 제가 말씀드린 교재나 뭐 지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미리 좀 공부하셔서 로스쿨이 힘들다 하는데 그 고통을 좀 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금 민법 말고도 이제 다른 과목들도 물어보시는 교수님 그 학생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교재 관련 리뷰는 좀 뭐 과목별로 해드리고 각 과목 특성별로 좀 이거 이어서 다음 주에도 해드릴 건데 어, 사실 뭐 오늘 드린 말씀도 그렇게 쓸모 있는 말은 없죠. 뭐 제 그냥 잡담 수준인데 음, 이거 하나만큼은 공부를 선행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이 말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 하면 공부를 선행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는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공부. 지금 놓으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사실은 예, 치킨 게임은 이미 시작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형법 과목에 대한 형법이나 뭐 헌법이나
뭐 행정법이나 이쪽 얘기는 좀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민법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